볼게요. 와, SUV의 장점을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되게 매력적인 부분과 약간 이 까일 만한 부분들이 조금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이칸을 아직까지 수리 이후에 문제없이 타고 있는 꾸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가냐면, 여러분 제가 포르쉐에 마음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포르쉐 차들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마침 마칸이 전기차로 새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운 좋게 마칸 EV를 실제로 시승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칸 EV, 마칸은 SUV죠. 근데 제가 원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UV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SUV 몇 개 몰다 보니까 집에 SUV 하나 정도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SUV 차량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포르쉐를 좀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포르쉐 SUV 모델 중에 대표적인 마칸을 한번, 심지어 전기차로 탈바꿈한 마칸을 한번 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르쉐 용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요, 일단은 원래 가솔린에서 EV로 바뀐 마칸이기 때문에 제가 가솔린일 때 마칸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타이칸 전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이칸이랑 주행감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어떤 게 다를지가 저의 주요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칸을 저번에 그 모터쇼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좀 승용차에 가까운 정도로 작은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실제로 몰았을 땐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지요. 타이칸 4S고요. 네. 아이스 그레이 색상. 아이스 그레이, 아이스 메탈릭, 그레이 색상. 아이스 아이스 그레이 그레이 메탈릭. 네, 마칸. 아이스 메탈릭 좀 후회 아니 있나요? 예쁜데, 근데 나는 화이트가 더, 내가 화이트를 골랐으니까 화이트가 더 예쁜 걸로 할래. 일단 타기 전에 외관을 살짝 보면 SUV지만 날렵함을 유지하겠다, 나는 스포츠카스러움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전면 디자인. 기본적으로 일단 마칸 자체가 아주 큰 SUV가 아니다 보니까 모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내가 좋아하는 빨간 내장이다. 키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타이칸보다 조금 높이가 높고 약간 뚱뚱해요. 차의 모양을 좀 반영을 한 거겠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마칸 전기의 4S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행을 막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원래는 드라이브 모드를 좀 이렇게 노말이랑 스포츠랑 플러스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차에 지금 뭔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드라이브 셀렉트 다이얼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 모드인 노말만을 주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노말 주행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일단은 뭐 노면의 질감, 충격 이런 거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요. 또 워낙에 전기차다 보니까 일단 사운드 자체가 기본으로 소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내가 이게 진짜 이동하고 있는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일단은 처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SUV를 탈 때 지금 제일 먼저 조금 기대하는 게 그거거든요. 차체가 좀 높다 보니까 내가 보는 시야가 좀 높고 넓게 트여 있다는 느낌을 아무래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마칸이 사실 그런 면에서 시트 포지션이 아주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승용차를 그냥 모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일단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타이칸이랑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른데 이걸 어떻게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승 코스는 여기가 용산 포르쉐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다리 한번 좀 건너가 보고 싶어서 한강대교 살짝 건넜다가 돌아와서 강변북로 살짝 타보고 다시 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마칸의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 지금 드는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정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하다? 이런 게 일단 첫 인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가 작다 보니까 뭐 운전하는 데 있어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뭐 할 것 없이 그냥 타보면 되게 편안하고 운전이 편한 쉬운 차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한강대교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차가 한번 밟아볼게요. 신호가 딱히 없고 가서 차 보고서 끼면 되겠죠?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시내 주행도 좀 해보지 뭐. 어때요? 좋습니다. 근데 왜 타이칸보다 어째 왜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나나 했더니 얘는 4S고 지금 타이칸 저희 타는 건 베이스잖아요. 거기서 오는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반응은 워낙 전기차의 특성상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게 있고요. 역시 그거에 대한 반응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이칸 전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의 전기차를 타봤지만 그 여러 가지 타본 전기차 중에서 가장 회생제동의 감도가 내연기관차랑 아예 똑같아요. 그 정도로 회생제동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 좋은 거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회생제동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전기차를 처음 몰아보시는 분들도 포르쉐 전기차 타보면 별로 전기차에 대한 부담감을 진짜 전혀 안 느끼실 것 같고 오히려 내연기관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쏜살 같은 엑셀 반응 이런 것들 느껴보시면서 조금 다른 색다른 시각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정도 노말 서스펜션이잖아요 지금? 네. 어때요 느낌이?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하고요. 근데 너무 과하게 부드럽나? 지금 방지턱 있는 길을 마침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서스를 좀 느껴보면 부드럽게 딱 넘어가네요. 살짝 올려서 방지턱 스무스하죠? 넘어가는 게 그냥 울컥이 아니고 슝 약간 부드럽게 지나가는 느낌. 지금 잠깐 멈춰서서 이 선루프를 작동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차 창문이 열리는데요. 이게 답답하게 열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 아예 그냥 풀로 열려요. 요거는 타이칸도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타이칸은 이렇게 안 된다는 점이 갑자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쉐이드는 더 안 열려요? 쉐이드는 여기가 끝이에요. 왜냐면 창문이 여기서 뭔가 접히게끔 돼 있어가지고. 아니 끝까지 열려요. 그래요? 오! 뭐야!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 거였어? 이런 타이칸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다 열리고 닫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점점 태양이 뜨거워지는 이제 초여름을 향해 다가가는데 이런 쉐이드 하나 좀 만들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타이칸? 싸제로 달아야 한다니 정말 슬픈 현실이네요. 이렇게 닫을 수 있잖아. 왜 안 해주는 거지? 좋은데? 그죠? 쉐이드 꼭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그니까요. 안 누르고 있으면 안 열려요? 네. 아쉽. 자, 열었고요. 그다음 지금 패널 디자인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다기보다 타이칸이랑 상당히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 패널로 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터치패드가 있고 대부분 다 터치로 되어 있거든요. 마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에어컨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냥 터치가 아닌 우리 보통 편한 이런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좀 사용자 편의가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풍 시트랑 온열 시트 버튼은 터치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클래식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되게 마음에 드는 건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터치패드 패널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쓸데없고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부분은 사라지게 하고 수납이 되게 깊거든요. 여기도 공간이 있고 여기는 약간 손잡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중간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깊숙하게 컵홀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타이칸보다 조금 더 디자인 면에서 앞서지 않나? 우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상 깜빡이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터치가 아닌 누르는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지금 약간 더워가지고 제가 켜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가 딸깍거려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재밌죠? 이 타이칸 사용하시는 분들 바람 조절하고 풍량 조절하고 이런 것들 약간 스트레스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칸 같은 경우에는 바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아날로그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요. 막았다가 열었다 할 수 있고요. 이 부분 풍량 조절 아날로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슉슉슉슉. 그리고 풍량 바꿀 수 있고요. 온도 조절 바로바로 되니까 이거는 운전자나 동승자나 되게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거부감이 덜하죠. 그러니까 전기차지만 꼭 그런 패널들까지 다 터치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조그매? 엄청 작습니다. 뭔가 마칸 EV, SUV지만 승용차스러운 부분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행 모드는 바꿀 수 없지만 셰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단단하게 한번 달려보고 싶어서 스포츠로 바꿔서 돌아가는 길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아시겠지만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체를 조금 올려서 약간 이 골목 같은 데 갈 때나 경사로를 갈 때는 차를 좀 올려서 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많이 달릴 때는 당연히 내리는 게 좋겠고요. 다운 부스를 약간 줘야 차가 더 잘 나가겠죠. 자, 가봅시다. 방지턱 한번 넘어볼래? 네. 왜 그래도 부드럽지?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주는 그게 더 큰가 봐요. 너무 부드럽죠? 셰시를 지금 단단하게 바꿨는데도 그렇게 막 단단하다는 느낌이 우와! 약간 단단한가? 방금 거의 오프로드 가는 것처럼 좀 단단했죠? 방금 철길을 지나가서 우리가 근데 이 차는 우리 타이칸처럼 눈이 많이 튀어나와 있지는 않네요. 맞아요. 이게 그래도 타이칸 라인이기 때문에 이 눈알 있는 데가 조금 크고 도드라져 있기는 하지만 타이칸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막 높거나 옆으로 솟아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약간 더 뭔가 서틀한 어떤 잔잔한 그런 느낌? 나는 포르쉐지만 아주 막 또 뽐내진 않는다 이런 느낌일까요? 자, 이제 약간 달릴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용산순타 근처에. 그래서 살짝 밟아보고 마지막으로 속도감을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가 안 되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 해볼까요? 그나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스포츠 사운드 켜야 되는데 사운드 어떻게 키지? 네, 사운드 켜고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와, 숨 막혀. 아니, 손 떨려. 한 번 더. 오, 급브레이크. 예. 이마 아닙니까? 이게 너무 좋은 코스다. 제 생각에 출력이 저희 타이칸보다 살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SUV는 차 모는 맛이 없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약간 망언스럽게 한 적이 있을 텐데 사실 SUV가 그렇잖아요. 차가 좀 높게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스포츠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데는 적합한 차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마칸은요 달라요. SUV의 장점을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분들에게 또 그마마한 어떤 재미를 준다는 면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 그리고 가솔린 모델을 이제 다 포기를 하고 우리가 전기로 완전히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니아층의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한 성능? 이런 것들은 진짜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칸 전기차 한번 시승해보실 분들은 시승해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없지만 셰시만 바꾸고 있는데 셰시에서 스포츠를 누르면 제 레벨이 저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낮아진 상태로서 운전을 했었던 거고 이제 노말로 바꿔서 레벨을 일반으로 놓아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만 더 같은 코스를 밟아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셰시를 이제 노말로 바꿨는데 노말로 바꾸면서 동시에 차체가 살짝 올라갔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아까처럼 차체가 낮았을 때 어떤 고속주행에서의 더 재밌는 스릴과 짜릿함보다는 조금 더 감소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면서 우리 한번 같은 코스를 또 노말 모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말 모드랑 이 스포츠 모드랑 아주 조금 세밀하게 예민하게 조금 반응을 해보자면 일단 출발을 해야 돼서 멈췄다가 갑니다. 와우. 어때요, 차이가? 근데 일단은 셰시가 노말과 스포츠로 바뀌면서 약간 그런 차이는 있어요. 노말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약간 더 진짜 뭔가 편안한 부드러운 느낌, 뭔가 이렇게 싹 부들부들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스포츠로 셰시를 바꾸면 살짝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첫 라운드에 가속을 할 때는 이제 스포츠 셰시로 달렸고 두 번째 라운드로 가속을 할 때는 노말 셰시로 달렸거든요. 그랬더니 느껴지는 것은 스포츠일 때 그 단단함과는 달리 노말일 땐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 게 아니고 CC만 바꿨음에도 분명히 운전자에게 느껴지는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아쉽지만 드라이브 모드까지는 바꿔보지 못했고 CC 정도만 바꿔본 상태로 오늘의 시승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차요 되게 매력적인 부분과 약간 이 까일만한 부분들이 조금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부분은 SUV의 장점을 가져가면서도 스포츠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는 특장점이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단점일 수도 있죠. SUV인데 반해서 왜 이렇게 차가 작냐, 그리고 넓지 않다, 이런 거는 또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아마 기본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리려고 하니까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배터리 상태랑 이 플러그 연결이랑 요 트렁크 열려있고 이런 개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눈에 보이게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내릴 때 이런 거 뜨는 거 나름 쓸모 있지 않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액정이 좀 달라요. 여기 베젤이 꽤 있어요. 우리 타이칸은 베젤이 없어서 밑에 거 터치하기 힘들거든요. 이 양옆 베젤? 양옆뿐만 아니라 위아래도. 근데 이게 좀 더 넓지 않아요, 타이칸보다? 아무래도 차가 좀 더 크니까 약간 더 위로 넓은 게 있고. 근데 이 형광등 요거 들어오는 건 뭐예요? 나 지금 눈에 들어왔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형광 초록색은 좀 별로죠? 네. 근데 은근히 차이들이 있네. 이런 거 통풍구 바꾸는 거. 나 이게 더 좋아. 어때요? 통풍구 바꾸는 거 이런 게 다 낫지 않아요? 이렇게 방향 바꾸는 거 이게 훨씬 낫지. 직관적이잖아요. 이게 직관적일 땐 직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한 시승을 마치고 내려서 마저 구경을 좀 하고 오늘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듣기로는 트렁크 열리는 높이 조절할 수 있고 고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눌러볼게요. 하고 그 상태에서 꾹 눌러보세요. 오! 봤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높이를 고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높이 그대로 올라오는지 볼게요. 오, 내가 원하는 높이를 이렇게 기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누르면 요만큼만 열겠다 해서 요만큼만 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열어야겠죠? 이게 키 작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는데 키가 커서 저는 키가 커서 잘 모르겠지만 키 작으신 분들은 이거 높이 안 올리고 여기서 딱 멈추게 하는 거 좀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약간 스마트한 기능인 것 같아요. 뒷좌석 폴딩 한 번만 해볼까요? 뒷좌석 폴딩 버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해볼게요. 오! 뒷좌석 폴딩이 수동이에요. 자동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위협적으로 닫히네요. 닫히는 그런 2열 폴딩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내리고 올릴 수 있게 차 높이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내려볼게요. 차가 약간 내려가거든요. 약간 움직이죠. 지금 싣고 내릴 때 약간의 편의성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여기도 2열 폴딩 버튼 이렇게 있고,
사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그냥 우리가 이 차의 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냥 차의 크기만큼의 트렁크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차 크기에 맞는 적절한 SUV의 장점을 살리는 트렁크 공간인 것 같고, 사실 특장점은 그거죠. 짐 싣고 내리기 편하다. 공간이 어쨌든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나온다.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SUV의 이득을 어느 정도는 가져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닫아보고요. 역시 열고 닫히는 거는 정숙해요. 벤츠와 달리. 앞에 프렁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지요. 앞에 프렁크가 약간 더 깊다. 타이칸보다 조금 더 깊고, 야, 깊이는 비슷한가? 옆으로 조금 더 넓어요. 이게 우리가 타이칸 프렁크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은근히 이렇게 장바구니나 조그만한 짐가방 같은 거 넣을 때 굳이 트렁크 안 열고 앞이 열어서 넣고 타고 내려서 빼고 이렇게 하기 진짜 편해요. 그래서 이 프렁크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공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가방 2개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넓죠? 넓네. 네. 그리고 이 공간이 추가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아마 안에 있는 내장 장치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는 비어 있을 텐데, 센스 있게 이렇게 칸막이를 넣어줘가지고 여기에 딱 들어갈 만한 물품들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은근히 이제 포르쉐 측의 배려라고 좀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닫을 땐 여기를 잡고 내려서 여기를 쿡 이렇게 누르면 닫힙니다. 이게 원래 타이칸은 중앙 패널에 이 프렁크랑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운전석의 왼쪽 패널에 보통 우리 통풍 시트랑 이런 거 있는 위치에 프렁크 버튼이 있어요.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죄송한데 프렁크요. 네. 이게 핸드 모션으로 여는 거 있지 않아요? 손으로 문질러보죠. 여기요? 이게 더러워서 좀 서치를 올려요. 어머! 이렇게. 이게 더 편하네. 이게 원래는 이 걸쇠를 약간 이렇게 치워가지고 열어줘야 되는데 한 번에 되니까 좀 좋네요. 휠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예쁘게 잘 뽑혔고, 기존 타이칸이랑 요 파나메랑 요런 라인에서 크게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캘리퍼가 이 지금 4S 모델이다 보니까 레드 캘리퍼가 들어갔죠. 그래서 한층 더 스포츠성을 강조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역시나 시승을 해봤더니 그 고출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보이는 포인트네요. 자, 그리고 차체 옆에 보면 잘 빠졌고요. 재미있는 거, 주유구, 우리 주유구가 아니죠. 전기 주유구가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타이칸 같으면 여기 있는데 지금 마카는 뒤로 나와 있죠. 그 대신에 양쪽에 다 주입구가 있어서 한쪽은 완속만, 한쪽은 급속과 같이, 완속 급속이 같이 되는 식으로 전기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요. 타이칸은 자동이었거든요. 마카는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열고 나서 닫는 버튼이 없어요. 어떻게 닫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면, 2분이 지나면 저절로 닫히는 걸로 돼 있고, 만약에 이거를 바로 닫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닫는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차량 안에,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버튼을 누르면 이걸 닫을 수가 있대요. 이거는 여기에 닫힌 버튼 하나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나요? 라는 아쉬움이. 뭔가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만든 디자인은 좋은데, 이게 매립이 됐을 때 비 와서 빗물이 여기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마칸 타고서 진짜 바로 타이칸에 올라탔잖아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차가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마칸도 SUV답지 않게 좀 낮은 편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타이칸에 비교할 건 아니죠. 타이칸은요, 기본적으로 차가 낮게 깔리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추가로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제가 약간 차를 조금 눕고 낮게 운전하는 편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스포츠스러운 주행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칸이 아무리 출력이 좋고 스포츠카스러움을 막 열심히 강조를 했다 해도 진짜 스포츠카를 이길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뭐 타이칸도 완전히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츠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고, 한번 밟아보시죠. 네, 한번. 어때요? 근데 있잖아요. 방금 세게 밟아봤는데 출력이
마음이 딸려요? 딸려요. 어떡해. 딸리는데? 아이씨, 포에스를 살 걸 그랬어? 이게 딸리네. 딸립니다. 딸리네요. 마칸이 근데 여러분 완전 가성비 차예요. 그러니까 마칸이 1억 1000 아까? 1억 1000, 2000? 요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된다고 제일 싼 하는데 모델은 어. 9천 후반에서 시작해요.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1억 사실은 제네시스 살려고 그러면 한 1억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바에야 조금 돈 더 보태거나 해서 그리고 제네시스 옵션질 하면은 1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럴 거면은 솔직히 마칸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GV80 가솔린 3.0 이런 거 하면 1억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GV80보다 크기는 작지만 SUV 타고 싶고 포르쉐 갖고 싶으면 마칸 EV 진짜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나요? 너무 싸. 가성비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차량 가격이 싸다는 게 아니고 비교 모델들이랑 생각했을 때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카이엔 원래 비교하려면 카이엔을 비교해야 되는데 카이엔은 또 너무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포르쉐 마칸?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늘 그 저희 차 인도해 주신 우리 딜러님이랑 얘기를 조금 나눴거든요. 원래 포르쉐가 이제 계속 전기차가 아닌 가솔린이 주력이었지만 이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전기를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칸을 처음 선보였고 지금 마칸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아예 전기차를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계속 전기차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카이엔 되게 잘 나가잖아요. 카이엔이 사실상 캐시카우인데 이 카이엔 모델은 언제 전기로 나오냐? 라고 했더니 올해 말쯤에 뭔가 소개가 될 거고 실질적으로 내년 말이면 차를 구매하고 우리가 타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약간 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카이엔 왜냐면 제가 SUV도 생각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칸을 SUV로 세컨카로 갖고 있기에는 SUV의 모든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이엔이랑 딱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SUV를 탈 거면은 카이엔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카이엔 전기차가 나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당장 SUV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다면 SUV가 확실히 필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저희 포르쉐 우리 가까이 가는 용산센터가 사라진다고. 맞아요. 그게 우리가 맨날 가던 왜 원효대교 지나서 딱 있는 바로 그 위치에 포르쉐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일 애용했었는데 서비스 센터도 거기도 있어서 애용을 했었는데 거기가 세상에 4월까지만 하고 빠진대요. 철수를 한대요. 근데 왜 그런 거 했더니 이게 포르쉐 코리아의 결정이 아니고 그 랜드오너 그 땅 주인이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벌써 양재로 거의 이전 작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고 이 대리점 자체도 이제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전시장이 휑합니다. 원래는 거기 되게 예쁜 차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사라지고 굿즈 같은 것도 전시되어 있던 거 다 사라지고 지금 딱 2대 남아있어요. 타이칸 한 대랑 카이엔 한 대만 다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게 전시장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휑하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였는데. 그리고 우리 가던 그 용산센터가 강북의 유일한 포르쉐 센터예요. 아 그래요? 강북엔 포르쉐 센터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왜 없어? 포르쉐 센터가 강북에? 근데 용산도 사실 강남에 가까운 강북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서울 강북에는 포르쉐 센터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마칸을 타봤는데 타이칸을 타고 있으니까 저는 타이칸에 제 한 표 드리고요. 출력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그래도 만족스럽게 타이칸을 타다가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우리 포르쉐의 다른 차를 고민을 해보거나 급을 좀 높여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나중 미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의 시승기를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승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혹시나 어울리는 세컨카 SUV가 혹시 있다면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차 추천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떤 차가 어울린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에 되게 귀 기울여서 듣고 있으니까요. 항상
필터 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빛나는 꾸꾸였습니다. 안녕.